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잠깐 놀고 있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예, 우리 이제 당분간은 일단 오늘은 사실 비도 오고 제가 좀 착각을 한 모양인데 이게 금요일이라 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 날 저녁이면은 좀 더 한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들 불금을 즐기는지 이 코로나 시국에 비도 오는데 밖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혼자서 굉장히 잘 떠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뭐냐 실질적으로 제가 그 뭐냐 한창 때는요 그 땜빵 전문 강사였는데 심지어는 제가 그 기계과에서 BK 교수로 있었을 때는 갑작스럽게 어떤 분이 강의를 펑크를 내셔가지고 저한테 시간을 좀 끌어달라 그래서 내려와서 딱 무슨 짓을 했냐면은 칠판에다가 그 공학할 때 공짜 있죠, 이거 아이처럼 생긴 거 그거 하나 딱 써놓고 그걸로 한 시간을 때웠잖아요 실제로. 공학이란 무엇인가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사실 뭐 제가 뭐 강의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의 뻘소리만으로도 1시간 2시간 채우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그 들어오시건 안 들어오시건 상관없이 저 혼자 하고 싶은 말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뭐 힐링 카페라고 한 이유 자체는 좀 사실 힘들잖아요 요즘에. 제가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그때 그 뭐냐 그날 하루만 연락을 한 5분한테 받았는데 5분이 다 우울해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참 그날이 아마 비가 되게 많이 왔었던 날 같은데 뭐 하여튼 다들 요즘에 다 그런가 봐요. 이렇게 좀 컨디션이 다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저도 그날은 좀 기분이 좀 몸 상태가 아니라서 그냥 일찍 들어왔었는데 근데 뭐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그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책 읽듯이 책이라도 한 권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이거 그 유튜브 촬영할 때 실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강좌 보통 1시간짜리 찍으면은 그냥 저 혼자서 이거 보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의외로 그게 할 만은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녹화한다고 생각하면 좀 할 만은 하고요. 근데 이제 소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일 힘든 게 이제 강의할 때 그 뭐라 그러죠? 비대면 강의할 때 이제 줌이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쓰는데 줌을 써가지고 실제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렇게 화면을 다 꺼버려요. 화면을 다 꺼버리면은 저 혼자 새까만 모자이크 같은 화면을 보고 혼자 이제 이 렌즈 하나를 보고 얘기하는데 이게 녹화를 한다 그러면 애초에 녹화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뭐 실수를 하면 그거는 편집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심적인 부담감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안 보는 상황에서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뭐냐 마주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빨리 지치고 빨리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또 누구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들어오셨으면은 채팅창에 뭐라도 하나 남겨주세요. 질문도 좀 해주시고. 와, 뭐 들어왔다. 예, 안녕하세요. 자체적으로 1차 시제품을 만들고 발표 자료에 첨부를 한다. 시제품 만들고 나서 발표 자료에 첨부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는데 이게 되게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평가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예창패에서 보통 시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좀 말이 이상한 게 예창패가 원래 시제품 만드는 게 끝이에요. 예창패의 목표 자체가.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최종 선정, 최종 점검 평가를 들어갈 때 그 점검 평가에서 이 사업이 성공했냐 안 했냐 여부를 따지는 게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했냐 그게 첫 번째 의무. 그 다음에 시제품이 나왔냐 그게 두 번째 의무인데 일단 이미 시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시제품 만들라고 평균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건데 근데 시제품 제작을 이미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아이템은 좋은데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안녕하세요 또 누구 들어오셨다 이 기간 동안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를 되게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지 않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시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되게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휴대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휴대폰 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이런 두 개를 세트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것만 만들면 괜찮아요. 요걸 만들고 이걸 만들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1차 시제품이라고 만들었는데, 요 케이스에서 요만큼 만들고, 요 휴대폰에서 이만큼 만들고 그걸 1차 시제품이라고 내놓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되게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1차 시제품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레벨을 따질 때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그 레벨을 한 10단계 정도로 쪼갠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1단계가 딱 끝났을 때 그 1단계 자체가 어떤 하나의 뭐 완성된 형태는 아니더라도 뭔가 형체가 있고 의미가 있는 뭔가가 딱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100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100이라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를 좀 제대로 만들고 나머지를 차후 개발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좀 마일수는 정립하면 좀 낫고요. 그럴듯한 아웃라인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뭔가 그 뒤에 덧붙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같이 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처럼 만들어서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받으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걸로 바로 시장에 들어가겠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혹은 바로 시장에 못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을 노릴 수 있는 다음 단계를 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종류의 스토리를 좀 가져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 사이에 벌써 7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했다가 떨어진 케이스가 꽤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가 떨어졌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떨어진 사업 계획서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저도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도를 했던 분들 중에서도 반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2, 30% 정도는 실제로 떨어지세요. 예. 발표 평가 가서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꽤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 이제 발표 평가는 워낙 현장의 분위기를 좀 많이 타기 때문에 말만 들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심사위원을 잘못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발표를 했는데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좀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말 그 발표 평가에서 떨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진짜 그 모든 내용들을 제가 직접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진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단순히 사업계획서만 놓고 평가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이번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셋 중에 하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대면이 아닌데 어거지로 비대면으로 했다가 이제 말이 안 돼가지고 이제 된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아유 서류 탈락된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제 제자들도 꽤 있었어요. 제 제자들 중에 한 5일 전에 지원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5일 전에 내겠다고 그 친구들은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봐도 이거는 좀 시간 안에 마무리하기 좀 쉽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준비를 뭔가 완결된 스토리를 하나 짜놓으면은 거기에서 뭐가 부족한지 진단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번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다듬어 가면은 돼요. 자, 애니웨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에 떨어지는 경우를 보면은요. 일단은 제일 치명적인 게 숫자가 빠져 있으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더라도 뭐 텀블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텀블러라고 하는 게 보통 하나의 가격이 싸게는 한 10,000원부터 15,000원, 비싼 거는 2, 3만원까지 가니까 대충 내가 한 100개 팔겠다 그러면은 100개 그냥 최소한 15,000원, 평균 15,000원 곱하면은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100개에 15,000원이면 계산도 안 되네. 좀 그런 종류의 어떤 좀 아웃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보통 이제 BM을 제시하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수익은 광고료로 충당하겠다. 딱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바닥의 시장은 얼마만큼 있다. 이렇게 돼서 뭔가 이 사람이 실제로 본인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김밥을 만들어서 팔려면은 김밥 한 줄 말았을 때 원가 얼마고 그거를 개당 얼마 팔아야 돼 얼마가 남는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일단 그냥 재료 사가지고 만든 다음에 판 다음에 나중에 번 돈하고 내가 쓴 돈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적자냐 이렇게 따지는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혼자서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업계획서는 사실 대표님 본인이 본다기보다는 남들한테 어떤 경쟁에서 선발해서 이기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전략적으로 마케팅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정말 예비 창업 패키지 쓰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이 실수하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스코트 김님.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가 떨어지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사업 계획서 앞단에 개발 동기에 본인의 꿈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은, 제 기준으로 보면은, 아, 내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내가 창업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개발 동기를 써요. 근데 그게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히 맞고 실제로 잘못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이유는 그냥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떤 의무감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을 정말 하고 싶은데 아이템이 뭔지 안 나오다가 뭔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사실 정답이 없는 게 어떤 경우에든 잘 되는 분들도 있고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우리가 무슨 어떤 뭐 가감을 따지고 막 이걸 따질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적어도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영리 사업이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팔 거라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첫 장에 들어가야 되는 건 내가 왜 하는지가 아니고 누군가가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제가 만약에 창업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한다면은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런 창업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유튜브 창업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교육하시는 분들, 그 교육을 맞는, 그러니까 창업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현재 어떤 그 소비자들이 현재 어떤 시스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내 창업 플랫폼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스토리를 꾸며가거든요. 나중에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미묘하게 이렇게 그 나의 아이템을 뒷받침해 준 식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해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나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현재의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아이템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아주 본질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의도는 좋으나 과연 이거를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야, 제가 이거 채팅창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보겠다고 진짜 인터넷을 찾아가가지고 채팅판 띄우는 법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했는데요. 뭐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꽤 만족스럽게 퀄리티가 나와서 좋습니다. 아유, 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말을 되게 독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말을 안 듣고 고집센 애들이 많아가지고 예, 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사실 이런 강의나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감없이 풀어버린다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부담이 커요. 왜냐면은 제가 다른 데 가서 쓸 수 있는 강의 미천이 사라지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이나 시제품 만드는 법에 대한 강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한 사람들은 그 유튜브를 보면 되는 거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나 이런 데 만약에 특강을 와달라 그러면은 사실은 미천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쨌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련해서 좀 뭔가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뭐 이참에 뭐 공부를 더해서 뭐 필요한 강좌들도 만들어 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보면서 이렇게 제 강의를 보면서 궁금한 것들을 계속 토로하고 그 다음에 겪은 문제들을 계속 물어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예상도 못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제 강의 컨텐츠를 저의 어떤 곡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곡간을 비워내는 만큼 그 곡간에 더 빠른 속도로 다른 제 자산들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한 1년치 컨텐츠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시간짜리 강좌도 있고 뭐 한 10분짜리 얘기도 있고 20분짜리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도 한 1년치는 끄떡없을 정도로 쌓여 있고요. 솔직히 멘토링 이야기 같은 거는 한번 끌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적어도 뭐 제가 진짜 무슨
개인적인 어떤 심각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 강좌를 못 올리게 되는 경우가 어쩌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항상 이틀에 한 번씩은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자주 보시면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꽤 많을 거고요. 저도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사람이라서.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는 그래도 조금 생소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해서 강의로 풀어내는 데는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도 아마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시점인데요. 일단은 그래도 끝날 때쯤에 또 12분씩이나 와주셔가지고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거를 제가 오늘 좀 실수를 했던 거는 금요일날 저녁 8시가 불금이라서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오시기는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날 항상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도 일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 일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제가 아예 그 날짜를 정해 놓을게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언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달 둘째, 넷째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넷째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매월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다음번은 이제 10월 8일, 원래 이제 10월 1일을 생각했었는데 이때가 또 추석 때라서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요. 10월 8일 날 제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8시에 그때도 또 가벼운 어떤 그 차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한번 만나보길 바라겠고요. 아유, 또 질문 나왔네, 질문. 예. 요거까지 마무리할게요. 투자 유치,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자가 100명이면은 그 100명 중에 한 명만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어차피 100명한테 다 받을 거 아니니까. 문제는 투자사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고 있고 우리 회사가 지금 시제품을 이만큼까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랑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돈이 되냐 안 되냐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만날 기회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요, 보통 투자는 한 번 만나서 끝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나실 때는 뭐 물어보시는 생각보다는 되게 단순하게 내 아이템을 설명을 해주고 지금 이 정도까지 와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아마 그 투자자가 VC가 제대로 된 VC라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서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 뭐 다시 한번 보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셔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투자자들은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라고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어쨌든 그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기본 조건들인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조건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사업과 이 BM을 봤을 때 어느 부분들이 더 보완이 돼서 가야 될 건가를 물어보시면 투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럼 좀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보완을 해서 그 다음번에 만날 때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시면은 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투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쌓이게 되면은 또 다른 투자자를 만들 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보통 한 반년 정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아니 지금 9시 반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몇 분이 더 들어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예 이렇게 오신 거는 제가 감사드리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오늘 중엔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9시 반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뒤늦게 오신 분들께는 제가 그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많은 얘기를 좀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테리오님께서 말씀하신 MBTI는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테스트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채널 M&L 카페는 힐링 카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공지를 하지만은 10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둘째 주 목요일은 언제냐? 10월 8일 목요일 8시 M&L 힐링 카페는 다시 열립니다.
그때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번 강좌는 제가 오늘은 아니고 아마 토요일, 일요일 새벽쯤에 올라갈 거예요. 그때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